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크라톤 EXB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었습니다. 지금 이 크라톤 EXB 아시죠? 근데 그 크라톤 EXB가 얘는 5대1이네요. 엄청 크죠? 지금 보시면은 제 신장이 큰 거는 아닙니다. 딱 170인데 170의 신장으로 딱 잡았을 때 이만해요. 이거 거의 이거 어지간한 옛날 브라운관 TV만한 사이즈, 예, 그 정도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엄청 크죠?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그런 사이즈는.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특성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크라톤 5대1 차량이 기존에 있었죠. 크라톤 5대1 차량 같은 경우에는 RTR로 나왔었고 모터도 6분의 1짜리 모터를 사용했고 거기에 서버도 6대1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비잉의 맥스 6급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고 조종기는 RTR 조종기로 DX3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EXB 모델로 바뀌면서 모든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옵션들이 메탈로 돼 있었던 옵션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707호 항공합금으로 변경이 돼서 장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707호 항공합금이 굳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07호의 어떠한 그 강도를 생각을 하면은 엄연히 그 내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또한 차량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더 튼튼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쇽샤프트가 좀 더 굵어졌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암대라던가 이런 건 변경이 되진 않았겠지만 타이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훨씬 더 좋은 재질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번 이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기자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만 딱 들어있고 기자재는 별도로 사서 내가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죠. 네, 이렇게 오픈해서 지금 현재 이 차종이 이제 겉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건 차와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가 들어있었는데요. 일단 차량 말고 이 작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신기하고 서버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두 종류의 모터 마운트, 그 다음에 스포 기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쇽 피스톤 세팅을 위한 피스톤이 종류별로 들어있고요. 두 종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종류네요. 한 대분씩. 그 다음에 서버 세이버 관련된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뉴얼과 휠렌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링 공구까지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매뉴얼은 따로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서버 트레이도 2개, 모터 마운트도 2개,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거는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대1 서버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서버를 사용할 경우 이 서버 트레이가 RTR인 기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이 앞에서 봤을 때 여기 6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6자 되어 있는 게 6대1 서버가 들어간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자라고 써 있는 서버 트레이가 5대1 서버입니다. 하지만 서버의 특성을 타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서버 아닌 이상은 장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서버로 확인되었고요. 스펙트럼 서버에서도 이제 특정 종류 몇 종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좀 아쉽지만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펙트럼에서 나오고 있는 100kg가 오버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장착하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볼트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퍼 기어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스퍼 기어는 사이즈가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한 치수 작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마운트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모터 2개 마운트는 49 사이즈, 그러니까 45 시리즈라고 돼 있죠. 45 시리즈 6대1 모터 사이즈들이에요.
하베잉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1650kV 같은 애들이 49 시리즈죠. 그거고 그 다음에 56 시리즈라고 합니다. 56 시리즈들은 1100kV라던가 또는 800kV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모터 마운트인데 800kV는 생각 의외로 좀 너무 기럭지가 길어서 이제 800kV보다는 1100kV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100kV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모터 마운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톤만의 특이한 그 우왕청심원통만한 서버 세이버가 여기에 이렇게 분해가 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과 플라스틱 파트류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버가 6대1 서버로 하게 되면은 15T가 아닌 6대1 서버는 이제 17T 기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7T용 서버 세이버 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1용 서버를 사용할 때 15T용 서버 세이버 혼이 추가로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제 옵션 서버를 장착하실지 아니면 크라톤의 기본 서버를 장착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쇼 피스톤은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6홀짜리가 돼 있는 쇼 피스톤이 한 대분이 있고 구멍이 전혀 안 뚫려 있는 무타공 서버 쇼 피스톤이 한 대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펀으로 갖고 노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세팅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팅을 더 잡으면 좋은 상황이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들어가는 기자재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부는 감점은 나지만 좀 이따가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딱 보자마자 모터 마운트가 56 사이즈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1100kV부터 잡았는데요. 이 1100kV짜리 5대1, 6대1용 5687 모터는 기본적으로 토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모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모터 샤프트가 8mm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사용을 크라톤에 못하고 있었는데 피니언이 이번에 아웃캐스트 신형부터 8mm로 바뀌었죠. 근데 그 피니언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모터는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었고 이 모터를 과격하게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맥스 6? 아니죠. 맥스 5입니다. 맥스 5 장착하시게 되면 최고입니다. 이게 맥스 5하고 이 5687 모터하고 이 조합은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00kV한테 맥스 5를 쓰기도 하지만 어쩜 800kV한테는 약간 너무 빠듯한 너무 딱 맞는 짜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데저트버기라던가 이런 애들한테는 맥스 5가 좋긴 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 그것까지는 저도 가늠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터 그게 아마 5611 제가 자동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5611 뭐 8이었나 하는 모터인데 엄청 크죠. 56117인가? 그 모터긴 한데 그 모터한테는 맥스5가 제격이라고 이제 돼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200A지만 5687한테 더 완벽하게 딱 맞는 궁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속기는 항상 암페어가 남아 있어야 돼요. 딱 맞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남아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실 200A 넘는 자동차 변속기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하베잉에서도 이 변속기 이후에 그 변속기를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단가가 높을 것 같다 하는 문제로 아마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A로도 충분히 그 모터를 돌리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궁합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가 스펙트럼의 S9120BL이라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에서 5대1 서버, 하이엔드 서버로 나온 거긴 한데 이전에 있었던 하이엔드보다 더 좋은 서버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토크가 8.4V에서 104.66kg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0.2초네요. 8.4V 기준에서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빠른 편은 아닌데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서버들로 워낙 빠릿빠릿한 그런 서버들을 만져보다 보니까 대형 서버가 많이 느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 크라톤을 제가 세팅을 해봤는데
이 서버로 사용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속도가 느리지도 않았고 반응 속도가 느리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이 서버는 브러시리스 서버로 이제 하이엔드 서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서버의 반응 속도도 중요하지만 서버의 반응 속도보다는 모터의 응답 속도가 워낙 빨라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버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얘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여기 3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근데 서버가 일반적인 서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5대1 촬영 정도 가지고 노시면서 말도 안 되는 토크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돈 10만 원짜리 쓰는 것보다는 아예 30만 원짜리 끼고 완벽하게 노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차량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아, 한 가지 더. 한국에 지금 현재 피니언이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피니언이 안 들어왔는데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피니언을요.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피니언을 제작을 했습니다. 피니언을 제작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기존 피니언은 이게 잠그는 게 보시면 잠그 두 개가 있는데 기존 피니언은 잠그는 게 하나였죠. 하나인 대신에 구멍이 D자 모양으로 파여 있었어요. D자 모양으로. 근데 그 D자 모양을 이제 가공을 못 하니까 이렇게 제가 양쪽으로 나사를 조이게끔 해놨어요. 양쪽으로 나사를 조이게끔 해놨고 이 구멍에서 한쪽에서만 조이게 되면 피니언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고출력을 내게 되면 항상 회전할 때 땅땅 때리면서 이 나사가 못 쓰게 되거나 풀려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뒤쪽에다가도 약하게 힘을 가해줄 수 있는 조그만 피니언을 무드볼트를 또 잠글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나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조여지고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두 개가 조여집니다. 오히려 순정 피니언보다 더 좋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열처리까지 다 넣어갖고 요 피니언을 지금 최대한 빠르게 제작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거 지금 현재 23T고요. 순정 피니언으로 23T를 사용을 해봤을 때 딱 놀기 좋고 파워풀하게 딱 좋아서 제가 요 23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피니언을 앞으로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바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로 하나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딱 끝났어요. 그냥 바로 제작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한번 볼게요. 차량은 엄청 크죠. 이 크라톤 5대1 사이즈 뭐 엑스맥스 같은 애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전혀 이제 뒤떨어짐 없이 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벗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는 크라톤 EXB 8분의 1이랑 똑같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바디 형태는 5대1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뭔가 이게 크다 보니까 거기다 시커멓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포스 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심지어 포인트로 레드 색상이 빡빡빡 중간에 옵션 오더가 있다 보니까 엄청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 바디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바디를 오픈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고 차량을 보면은 기존 크라톤 타이어하고 비교했을 때 타이어의 요 트레드의 높이가 달라졌어요. 좀 더 높아졌습니다. 좀 더 높아지고 타이어의 폭도 넓어진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크라톤의 원래 휠 타이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크라톤 휠 타이어가 지금 없네요. 하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선 이걸 장착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때 영상 때 한번 대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크라톤에서 딱 보자마자 이게 옵션이 들어갔네?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일단 크라톤 EXB에 있는 애들처럼 똑같이 앞범퍼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드 같은 경우에는 얇은 로드에서 굵은 로드로 완벽하게 대놓고 엄청 굵은 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드가 사실 그렇게 많이 휘는 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휠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점프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당연스럽게 휘고 부러지고 했던 거였는데 그건 다 이제 거의 그런 일은 빠이빠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에 있는 모든 메탈 소재들은 707로 항공합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바뀐 게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707호인가? 알루미늄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707호 소재인지 표기도 안 돼 있고요. 근데 모터 마운트 또는 샤시 또는 이 센터 브레이스의 하단 센터 브레이스 마운트 이런 것들은 이제 707호로 바뀌었습니다. 707호라는 소재가 도대체 뭐길래 듀랄미늄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어려워요. 알루미늄 계열에서도 좀 더 단단하고 알루미늄 휘지만 듀랄이라는 이 항공합금들은 휘기는 휘는데 그 휘는 강도는 약합니다. 굉장히 조금밖에 안 휘어요.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휘려고 하면 얘는 절단이 납니다. 부러지죠. 하이엔드 차량들 돈 100만 원씩 하는 키트에 들어가 있는 그 하이엔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707호 합금입니다. 이 합금이 이 오데일한테 들어간 거죠. 진짜 이제는 샤시라던가 뭐 또는 모터 마운트 뭐 메탈 몇 가지 소재한테 전혀 휘거나 뭐 이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쇽바디 같은 경우에 사실은 707호를 받기나 안 하긴 하죠. 쇽바디가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쇽샤프트는 휘게 되거나 부러지게 됩니다. 쇽샤프트는 하이스라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이 쇽샤프트가 얇았거든요. 얇아서 땡강땡강 부러졌어요. 저도 크라톤 RTR을 처음 갖고 놀 때 한번 나무 뿌리에 툭 건드렸는데 하필이면 암대가 나가는데 암대가 제껴지면서 쇽샤프트를 분질러 먹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 두꺼워요. 일단 비교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차량에 어떤 장착하면서 또는 어떤 크라톤하고 이렇게 크라톤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하면서 이런 파트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차가 어떻게 일단 바뀌었는지 오픈만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장착해서 어떤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착한 차량은 저는 위주행을 할 겁니다. 테스트로 회전이라던가 타이어의 도넛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해볼 거고, 이 차량의 주인이 어느 분이 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서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